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오늘 시장 괜찮았죠? 음, 보시는 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좀 높게 0.5% 이상 다 상승했고요. 독일과 이탈리아만 한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제가 확인해 본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 어, 미국 시장은 아마도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내일 우리 시장이 양봉으로 시작된다면은 또다시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중국 시장의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바닥을 다져가지고 상승하는 분위기를 계속 내일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중국도 홍콩도 대만도 일본도 모두 다 1% 넘는 2% 가까운 그런 상승세가 나온 하루였고요. 자, 환율은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언제부턴가 1150원대 1140원대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유가, 금값, 구리값 별다르게 특이하게 높다거나 낮다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한번 싹 바뀌었죠. 장중에 이거 오늘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번 출렁거리긴 했는데요. 그 출렁거림이 나중에는 더 높게 반등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는 0.65% 322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1037포인트까지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시장이 돌아섰다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든 저가가 잡힌 바닥이 잡힌 모습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전히 외국인은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점 잡아서 들어가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현금 확보가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심 종목 대다수가 빨간불이에요. 오늘 분위기 자체가 대다수가 빨간불인 상태인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시장의 중심 트렌드인 종목들이 다 플러스가 난 하루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잡고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하루였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1%, 하이닉스가 굿 3%, 셀트리온도 3%입니다. 4%에 가까운 3%였고요. 카카오가 힘을 못 썼지만 그 외에 인터넷 네이버나 카카오를 제외한 화학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대다수 업종들이 다 상승률을 보였던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카카오 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 SK 머터리얼즈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셀티온 형제들 4%를 넘어서 5% 가까이, 그리고 HLB, 시젠, CJ, ENM, 알테오젠 다양하게 상승 종목이 많은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뉴스까지 보고 NTS 화면으로 넘어가죠. 자, 상승세로 출발했다라는 유럽 개장 소식도 있고요. 요 기사 한번 볼까요? 조선비즈
이다비 기자 리포트고요. 그냥 7월 수출도 뭐 30%, 30% 가까이 7월 수출도 상승했고요. 뭐 거의 뭐 70년, 뭐 한 뭐 60년, 7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역대 최고 수출인 거죠. 계속해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코스피, 코스닥도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이야기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날 발표한 7월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9.6%, 뭐 사실상 30%인 거죠. 지난달, 지지난달 뭐 계속해서 뭐 40%대 상승률이어서 거기에서는 조금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기저효과를 생각하면은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다. 자,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월별 최대 수출. 그러니까 뭐 전무후무, 우리나라 역사상 뭐 전무후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군 이래 최고. 뭐 말할 거 없이 뭐 모든 섹터, 뭐 반도체, 자동차, 뭐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전부 다 이렇게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뭐 8월도 9월도 수출이 계속해서 기대되는 모습인데 문제는 내수죠. 자,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자, 방역은 점점 더 단계를 높여가고 있고요.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생각들은 많이 지루해지고 나태해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이 국면이 어떻게 이어질지 뭐 결과적으로는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화면을 바꿔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뭐 어차피 종목 이야기 안 하면은 뭐 이 영상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인 거잖아요. 종목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한번. 역시 오늘도 렉이 걸린 상태에서 열렸네요. 자, 뭐 저는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거래하지 않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뭐 15,000원대 초반에서 100원 정도 갭 상승이 나온 15,200원에 스타트를 끊었고요. 한 10시, 11시 사이에 한번 다시 15,200원으로 돌아왔었는데 다시 15,580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꺾이기 전의 고점은 15,470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 한 200원 정도 챙기시고 다시 한번 뭐 15,250원 정도에 들어가셨다면은 그때 또한 300원 정도 챙기시고 요렇게 두 번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하루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요런 자리였던 거죠. 이렇게 갭 딱 떠서 시작해서 요 고점이 15,470원이었고요. 거기서 다시 빠져서 15,200원까지 그냥 갔다 온 거죠. 그냥 살짝 살포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11시 15분부터 다시 상승이 나와서 15,580원을 찍고 15,500원으로 마무리. 물론 뭐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내일의 가격을 또 만들어 주겠죠. 항상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580원을 봤다면은 그 15,580원에서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더 가는지 유지되는지 빠지는지를 보고 반드시 포지션 정리하셔야지 맞는 거죠. 80원이나 빠졌으니까요. 바이넥스도 오랜만에 봅시다. 자, 오랜만에 19,700원 종가가 찍혀 있는데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보여지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원은 돌파를 못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19,800원 고점에서
종가는 19,700원으로 나름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문제는 거래량 37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뭐 이 종목 잘 나갈 때는 하루에도 370만 주 혹은 그 이상 1000만 주도 거래되는 종목인데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서 자 21선도 회복하고 자 수급 거래량도 최소한 100만 주, 200만 주라도 만들어 줘야지 그래도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렇게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방향성을 달리한다라는 거는 상승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거죠.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바이낸스가 연관된 특별한 이슈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높게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바이오시밀러 테마라고 여기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반갑게 4.5%가 상승된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강하게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자, SD 바이오센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바닥 여기가 바닥이라면은 당연히 반응을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SD 바이오센서는 반응을 안 해줬어요. 한 57,300원 정도 살짝 상승을 하다가 아쉽게도 음봉이 떴죠. 시가가 56,800원이었고요. 저가는 55,100원. 고가 대비 한 2,200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위아래로 치면은 4%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문제는 음봉이라는 거죠. 거래량도 그닥 79만 주 정도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상장 초반에 거래되던 이렇게 600만 주, 3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거래되던 모습에서는 확실히 숨이 죽어가는 모습인 거죠. 자, 거래량만 숨이 죽는 게 아니라 주가도 같이 숨이 죽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물론 7월 22일 날 보이는 저 55,000원 자리는 아직 지켜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종목이 현재 이 자리가 그냥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고가인 건지 아니면 이 자리가 싼 가격인지는 연말에 실적이 나와보면 알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했죠. 시젠과 SD 바이오센서 연말까지 비교해 가면서 꾸준하게 팔로잉 해보겠다고. 자, 그 비교 대상인 시젠은 오늘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숨이 죽긴 죽었는데요.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이 71,900원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자, 5% 정도 73,700원까지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절반 정도를 내주고 71,900원 71,9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윗꼬리가 조금 달렸고요. 윗꼬리가 달려도 좋은데 이렇게 계속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꺾여 있는 이 일봉상 21선을 다시 상방으로 틀고 그리고 저 21선을 돌파하면은 지금 21선이 보시다시피 8만원에 딱 걸쳐져 있잖아요. 근데 저게 하방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고개를 틀고 그 고개를 튼 21선을 돌파할 때면은 당연히 종가가 8만원 넘어서 있겠죠.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비상할 때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별다른 시젠도 마찬가지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 별다른 이슈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오늘 2% 정도 움직였는데요. 기술적 반등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도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아까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보신 것처럼 뭐 바이오시밀러 테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바이오 쪽 종목들은 다 순환매가 그래도 나왔던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IA도 뭐 1165원 정도 5원 정도 상승했지만 역시 이건 제가 뭐 언급할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뭐 다른 이슈가 있었다거나 뭐 주목할 만한 수급이 있었거나 주목할 만한 퍼포먼스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IA 차량 반도체 뭐 중국 전기차 관련 전력 모듈 공급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고 뭐 영업 실적이 좋은 회사긴 하지만 숨이 죽어 있는 상태, 세력이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버려두는 의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언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조금 퍼포먼스가 약했죠. 이거보다는 더 떠야 되는 상황인데 뜨지 못하고 한 44,650원이 벽이었고요. 거기에서 뭐 그대로 다시 꼬꾸라져서 42,000원 마무리. 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의미 없는 퍼포먼스는 아니었고 뭐 7% 정도니까 시가도 41,500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잘 주시하고 계셨던 분들은 충분하게 뭐 5% 정도는 자 상승률이 7.59%니까 뭐 위아래로 살짝씩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뭐 42,000원 수준에서 들어가셔서 44,000원 무너지는 거 보시고 나오셨다 하더라도 5% 정도는 5% 정도 2,000원 이상 뭐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뭐 다만 자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린다는 점이 아쉽고 뭐 어쨌든 간에 다시 저점이니까 뭐 다시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는 있죠. 다만 정리하지 않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 윗꼬리를 다 맞으시는 분들은 세로미가 항상 드리는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 퍼포먼스 단기 투자를 하는 그 전략에 유배되는 투자를 하시는 거죠. 항상 뭐 한두 시간 이내 뭐 저는 하루라고 표현하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저점에서 잘 보시고 비행기가 뜨는 타이밍에 타셨다가 자 고점에서 더 못 달리는 가벼 이 길이 아닌 가벼 싶으면은 반드시 내려야지 맞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많이 나와준 하루기 때문에 자 보시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크래프톤 관련해서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도 있고 살짝 저가를 깨는 듯한 분위기. 그래도 저는 이 종목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상장이 되고 뭐 주식이 거래되면은 아주아이비가 투자했던 뭐 투자금의 일부 회수 또는 뭐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요. 크래프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잘못된 투자인 거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만 해도 뭐 3% 이상 빠졌는데 뭐 이전 가격까지 합치면은 뭐 5% 10% 이상 빠졌을 테니까 그렇게 던져놓는 투자 뭐 이 종목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아니고 뭘 믿고 뭐 일주일 동안 또는 며칠 동안 그냥 던져 놓으시나요?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단기 종목들은 다 퍼포먼스만 딱 보고 한두 시간이 됐든 당일 매매가 됐든 딱 무조건 시장이 끝나면은 주식은 내 계좌에 없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뭐 6,780원까지 저점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저가가 종가네요.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퍼포먼스가 한 번은 나와줄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이고요. 뭐 나름대로 각자들의 판단이 있을 테니까 잘 주시하실 분들은 잘 주시하시고요.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종목입니다. 삼부토건도 뭐 이재명 테마 여러 가지 뭐 윤석열과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시장의 핫한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는 종목이들. 뭐 최근에도 크게 4,000원 이상까지도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뭐 한번 3,300원 근처까지 빠졌다가
다시 3,000원대 후반 다시 갔다가 다시 3,300원까지 온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4%가 떨어지면서 다시 종가가 저가였고요. 자, 뭐 이 자리에서 뭐 다시 뭐 3,100원을 가든 얼마를 가든 자, 퍼포먼스는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시라는 거고, 그 언젠지 모르는 날, 뭐 최소 한 1,000만 주 가까이 그 이상 거래량이 터질 때 퍼포먼스가 터질 거고요. 그날 따라가는 거죠. 그날 9시에서 10시 사이 최대한 빠르게 따라가시는 거고요. 분봉상 양봉 확인하시거나 뭐 시초가 갭이 뜨거나 시초가 살짝 떴던 시초가를 다시 떨어뜨리고 횡보를 치다가 거래량을 확 갑자기 끌어모으면서 그 시초가를 돌파하는 순간 그런 때 그 세 가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그때 따라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별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뭐 3,400원, 3,300원까지 숨이 죽었다가 다시 3,700원, 3,750원 종가상으로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1,000만 주 이상, 1,0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터져줄 때 퍼포먼스가 나올 거고요. 지금은 점점 다시 숨이 죽어서 거래량도 죽어 있는 상태죠. 자,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저점에서 달려줄 때 따라가 보실 수 있는 종목. 자, 어떻게 보면 아주 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 느낌, 삼부토건도 마찬가지 느낌. 대다수 세러미가 말씀드리는 장기 종목 퍼포먼스는 주는데 계속 저점을 향해 가는 종목 대다수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뭐 PPI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PPI도 한 번 더, 두 번 더, 뭐 얼마든지 퍼포먼스는 더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상대적으로 뭐 좋은 소식이 됐든 나쁜 소식이 됐든 윤석열이 입당 소식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뉴스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최재형이 그 감사원 재직 시절에 뭐 이 사람도 뭐 특혜성 직원 채용한 부분이 있다라는 악재가 터진 부분도 있고요. 이슈를 윤석열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가를 계속 깨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윤석열 논란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빠지고 반사 효과로 뭐 어쨌든 간에 뭐 홍준표가 됐든 유승민이 됐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자기들의 탄탄한 지지세에다가 자기들의 개인 플레이 누구의 반사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나중에 뭐 윤석열이 낙마하든 뭐 이렇게 완전 게임이 완전 접힐 때는 뭐 그랬던 지지율이 이 홍준표나 유승민 쪽으로 올 수 있겠지만 같이 경쟁할 때는 뭐 윤석열이 좀 숨이 죽는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홍준표나 유승민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최재형 쪽으로 간다고 보고 최재형이 뭐 10%만 돌파해 준다면은 뭐 그런 모멘텀만 만들어 준다면은 그런 상승 분위기만 보여준다면은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제가 뭐 이 종목 뭐 8,000원, 7,000원에 무조건 담으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자, 항상 자리를 잘 보시고 저점이다 싶으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빠르게 들어가셔서 자리를 깔고 그냥 누워버리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만 즐기고 바로 빠져나오시는 거죠. 항상 똑같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당일 포지션 정리하실 수 있는 빠른 스피드한 거래가 단기 투자의 핵심인 거죠. 뭐 동신건설은 뭐 다시 하방으로 고개를 트는 모습이고요. 뭐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대선 테마주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약세를 보이는 게 맞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15% 정도 그냥 고점으로 그냥 말아버렸네요. 제가 이 종목 여기가 고점이고 차트 설명해 드릴 때 자, 1, 2, 3 세 번 못 깼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뚫어버렸죠. 물론 뭐 며칠 더 지켜보면서 이 뚫은 자리가 저항 자리로 지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지만 뭐 우주 돌파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자, 우주 돌파가 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뭐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요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20만 원 이상으로 날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뭐 그런 관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맞다. 저항선으로 지지되고 계속 우상향 된다. 그러면은 뭐 돌파 차트로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거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죠. 물론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은 아닙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단기 종목 아니고요. 중장기 이상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고요. 자, 뭐 현대바이오도 살짝 뭐 2% 좀 안 되게 뭐 알테오딘처럼 전반적으로 순환매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어떡하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자, 뭐 아시다시피 PB파마가 뭐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테지만 같은 바이오시밀러 테마 상승인데 심지어 바이오시밀러하고는 살짝은 멀다고 느껴지는 바이넥스조차도 상승이 나오는데 이 프레스티 바이오파마는 뭐 고점이 1.4%, 종가가 0.5% 퍼포먼스. 당연히 거래량은 존망이죠, 존망. 10만 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세력이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뭐라 어떻게 좋은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뭐 포장해 드릴 말이 없어요. 근데 바닥인 건 사실이에요. 바닥인 건 사실인데 세력들이 쳐다도 안 본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 종목 자체가 단기 종목인데 단기 종목을 고점에 물려서 퍼포먼스가 죽었는데도 안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뭐 주식 투자를 저는 하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거는 반토막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야 뭔 소리야, 하한가 한번 맞고 그 다음날도 10% 이상 빠지면 반토막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하한가 가고 있는데 주가가 10%를 넘어서 당일 20%를 넘어서 30% 하한가를 가려면 최소 VI가 2번은 걸리거든요. 그 VI 2번을 쳐맞고 괜찮아 정신 승리하고 있는, 자, 그러신 분들은 절대로 뭐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절대로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1000만 원이었던 내 돈이 700만 원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정시승리하고 있는 거죠. 더 높이 얘기할까요? 10억이었던 돈이 당장 7억이 됐는데도 괜찮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분들이 뭐 월급이 됐던 월수입이 됐던 얼마를 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눈앞에서 자기 전 재산의 30%가 날아가고 있는데 전신승리를 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자, 명백하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2%, 3%. 2%도 어떻게 보면 종목에 따라서는 너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빠르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셨어도 방향성이 아니다 싶으면 2%, 3% 얼마든지 손절을 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걸 손절 못 치는 분이 어떻게 하한가를 맞고 20, 30%, 10%, 15% 이렇게 하락을 맞은 상태에서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시간은 시간대로 한두 달 이상 버리시고, 심지어 지금 PB파마 같은 경우에는 2월달 3월달이 고점인데 거기에서 따지면 거의 5개월 가까이 4개월 5개월 동안 이러고 계시는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내 돈이 묶이는 순간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이 순환이 안 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 3% 안에서 손절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손절을 하시고 나서 그 2%, 3%를 복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 3% 얼마든지 손해 볼 수 있어요. 10번 투자해서
뭐 7, 8번 먹고 한두 번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AD칩스도 뭐 파운드리 관련 수혜 종목인데 퍼포먼스가 좀 약했죠. 뭐 30원 정도 2% 정도고 1170원까지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요렇게 보면은 뭐 살짝 바닥을 다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잘 저점 구간에서 분위기를 잘 보고 계시다가 오늘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실 때 잘 거래해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오늘도 뭐 빠르게 순발력 있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자리였지만 쉽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자, 요렇게 세 종목만 요렇게 다 쌍끌이로 가준다면은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순환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순환매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이고요.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날에도 못 간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SD 바이오센서, PB파마, 유바이오로직스. 그냥 세력이 올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참 올리기 좋잖아요. 근데 안 올린다. 뭐 유구무원인 거죠. 자, 기회가 있는데도 안 올린다. 뭐 세력이 올릴 마음이 없는 거죠. 뒤통수 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한마디로. 오늘 같은 날 올릴 것 같지? 아니야, 안 올려. 그러기 때문에 유바이오 로직스도 PB파마도 저점이긴 저점인데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뭐 제가 뭐 특별히 짚어드릴 종목은 뭐 더 있나요? 뭐 특별히 더 언급해드릴 만한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스웍 같은 경우 퍼포먼스 다시 나오면서 뭐 2,500원 두드리고 있고요. 자, 뭐 바이오 섹터가 됐든 반도체 섹터가 됐든 뭐 2차 전지나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재생에너지가 됐든 시장의 중심인 이런 섹터들은 항상 뭐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요. 자, 퍼포먼스가 나온다 싶으면은 종목별로 대다수 다 저점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종목 빼고 대다수 저점이었는데 그런 저점에서 오늘 같은 퍼포먼스가 나올 때 분봉상 분위기 잘 보시고 거래량 잘 보시고 따라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던져놓지 마시고요. 오늘 반드시 정리했어야죠. 물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고점 마무리한 종목은 5번에 하실 수 있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고 윗꼬리가 달렸을 테니까 다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에 들어가셨던 분들 중반부 이상 오늘 나왔던 그 퍼포먼스의 중반부 이상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너무 늦게 들어가셔서 뭐 이거 먹고 나오기엔 애매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그냥 내일 한번 더 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내일도 시장이 강할 거라고 누가 보장하나요? 물론 제가 초반부에 뭐 유럽 지수 분위기나 전반적으로 미국 선물 시장 분위기가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다면은 내일 시초가가 그래도 하방은 아닐 거기 때문에 뭐 상승 쪽으로 잡히지만 어차피 상승 쪽으로 잡혀도 보고 계시다가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10시 넘어서 중국 쪽 분위기 안 좋으면 폭락 나올 텐데 그냥 우습게 3% 5% 쳐맞는 거죠. 그런 투자 하지 마세요. 자, 종목, 주식, 단기 매매에 대한 세로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뉴스 보면서 뭐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윤석열 관련한 뉴스가 오늘 뭐 제가 대충 본 것만 해도 20개는 나온 것 같아요.
20개 정도는 나온 것 같고, 뭐 이 사람들은 두드려 맞아도 워낙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뭐 팬덤 윤석열 지지자들은 신경 안 쓰는 부분으로 일정 정도의 지지율은 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 초중반 언저리는 뭐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들어가는 느낌인데,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오랜만에 도마에서 신재환 선수가 그 영웅철 선수의 기술로 자, 황제의 자리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뭐 여자 배드민턴 소식도 있고 뭐 야구 소식도 있고 뭐 다양한 종목들의 소식이 있는데, 옛날 같은 올림픽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긴장이 극대화됐다가 그게 딱 해소되는 순간 일부러 TV 볼륨을 딱 소거를 하면은 옆집이나 앞집, 뒷집, 온 동네 방네서 우와 막 이러면서 박수 소리 들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언론에서는 똑같이 막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고 있지만, 동네 분위기가 뭐 이렇게 응원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같은 경우에도 뭐 월드컵 축구 때도 마찬가지고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자, 긴장의 순간 딱 그런 쪼이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볼 거 없으니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델타 변이에 대한 뭐 선진국들도 속속 더 백신을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기사인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뭐 중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기술 입국, 기술 강국, 이런 삼성도 특허가 많고 LG도 특허가 많잖아요. 자, 중국도 이렇게 설비 투자도 하고 기술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미래의 비전을 노린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미 죄송하지만 중국이란 이미지 자체가 뭐 기업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M&A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뭐 우리나라가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중국에서는 뭐 지적 재산권이나 해외 투자자들 뭐 이런 쪽으로 보장을 안 해주고 기술만 훔쳐간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먼저 확실히 만들어져 버렸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뭐 인력이 됐든 기술이 됐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됐든 니들 뜻대로는 안 될 경이. 자, 정유라와 조민을 비교하는, 자, 정유라의 승마지원금 그리고 조민의 장학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예 속보이는 타이틀이고요. 내용은 안 볼게요. 내용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민과 정유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시나요? 자, 한 학생은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해서 고3 때 등교 일수가 채 30일, 채 한 달이 안 되게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고요. 이게 학생입니까? 자, 그 학생이 누군지는 제가 언급 안 해도 아실 거고, 그 반대로 다른 쪽에 있는 학생은 자, 외고를 다녔죠. 자, 뭐 한때는 뭐 4등급이네 6등급이네 내신이 있던 내신으로 어떻게 고대를 갔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 내신이 문제가 아니라 외고에서 그 정도 내신을 받을 정도면 일반고에 갔으면은 당연히 전교 수석이죠. 그거를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한 학생은
자, 고3이 30일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과 자, 일반고에 다녔다면은 전교 수석을 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학생,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나요? 자, 좋습니다. 금메달 걸고 온 애 뽑아 라고 해서 금메달 걸고 있는 애를 뽑았죠. 걔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나요? 그 이후에. 심지어 그 금메달이나 여러 가지로 그 승마 경기 대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뭐 심판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의혹이 든다든지 주위에서 그런 민원을 하도 넣어서 말들이 많아서 이 학생의 승마 실력을 의심할 만큼의 수준, 그리고 이대 들어간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 뭐 선생님이 시험을 대신 쳐준 거 말고 보여준 퍼포먼스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학생은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의학대학원을 갔고요. 의학대학원에서 뭐 유급도 당했고 뭐 장학금도 탔고 부침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졸업을 했고, 자, 의사고시도 설마 의사고시도 누가 시험지를 유출시켜 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패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자기 실력으로 의사고시를 합격한 학생, 이 두 학생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랬죠. LG와 삼성이 3D TV 가지고 싸울 때 삼성이 맞네, LG가 맞네,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컨슈머 리포트인가요? 미국 이제 소비자 평가 단체에서 LG의 압승을 딱 들어주니까 국내 신문사에 LG가 광고를 냈어요. 봐라,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삼성한테 천지분간 좀 하고 살으라고 하는, 자, 삼성이 개망신 당하는 그런 광고, 전면 광고, LG전자의 TV 전면 광고가 실렸던 적이 있죠. 좀 이 기자도 좀 천지분간 좀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학생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닙니다. 자, 조국이 개새끼인 거를 떠나서 조국이 개새끼인 걸 떠나서 이 학생 자체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조국을 뭐 옹호하고 편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뭐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접종했다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MBN 단독이라고 써 있고요. 자, 백신 1차 접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고요. 자, 3,600만 명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 맞출 거고요. 자, 50대 남성은 이미 접종을 안 받았는데 접종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나는 거길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맞았어? 알고 보니 백신을 맞은 건 75년생 동명이인. 이거는 75년생이면 40대인데 왜 50대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실수였네요. 행정적인 실수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뭐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도 한번 겪어본 일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서울 구로에서 서울 마포로, 신구로 국민학교에서 창천 국민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제 주민번호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때 이제 수기도 있고 전산도 있을 시절인데, 이제 수기에서 전산으로 전환될 때 뭔가 잘못돼 가지고 그때 이제 그거를 정정하면서 뭐 전입하고 이럴 때 전학 신고를, 그것 때문에 이제 전학 신고가 조금 지체됐던 그런 게 떠오르고, 우리 어머니도 주민번호가 그 본적을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올 때 뭐 그럴 때 이제
좀 착오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연예인이죠. 선우 용녀. 이름이 원래 용연데 니은 려가 아니라 이응 연데, 뭐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알아들었는지 니은 려로 이름이 등재돼 가지고 최근에 이응 여로 바꿨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뭐 생일이나 뭐 이름이나 이렇게 뭐 혼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거는 심심치 않게 많아요.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75년생하고 혼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 실수죠. 자, 뭐 사전 예약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저도 이제 8월 9일인가요? 8월 9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년월일 6자리 앞에 주민번호 앞자리 끝 숫자가 4거든요. 4니까 8월 14일 날 예약할 수 있네요. 8월 14일 날 예약해서 뭐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를 맞겠죠. 자, 한때는 뭐 4월 달, 5월 달까지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는 2류 백신, 모더나나 화이자는 1류 백신,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죠. 그때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의사도 아닌데 병원 다니는 녀석이 있는데, 뭐 걔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빨리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뭐 저는 뭐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를 맞겠죠. 뭐 50세 미만 국민들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추는 원칙이 있으니까요. 자, 뭐 한국한테 패배한 일본 여자 배구가 8강에 탈락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인 거고요. 성남 분당 김밥집에서, 자, 코로나가 아니라 식중독, 그죠? 위생관리 조금만 소홀히 하고 아차 싶고 뭐 손 같은 거 씻지 않고, 또는 뭐 그릇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뭔가 이제 오염된 식재료나 도구를 사용했다면은 그냥 아차하는 순간 뭐 식중독군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위생 관리는 이런 식객 업소에서는 위생 관리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뭐 계속 핫한 것 같아요. 박수홍 관련해서는 뭐 형과 관련해서도 뭐 형이 횡령을 했네 안 했네, 뭐 여자친구와 관련해서도 뭐 누구 전 여친이네 아니네, 뭐 이 사람 본인에 대해서도 전에 만나던 교제하던 여자가 이 사람 뭐 좀 약간 이중적이네 아니네, 말이 많죠. 결과적으로 일단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옹호하는 입장으로 말을 하자면은, 자, 어쨌든 내가 어떤 누군가를 상대방을 상대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움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뭐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박수홍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반격이 오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밝히고 뭔가에 투쟁을 하고 싸우려다 보면은 뭐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건 없건 대단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냥 상대방도 손 놓고 당하진 않겠죠. 이게 중립적인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금니 깎여물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뭐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박수홍 쪽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실수한 부분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쪽은 아마도 뼈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대중적으로나 자기 스스로에게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뭐 큰 교훈이 되겠죠. 뭐 나이 드신 분한테 뭐 제가 큰 교훈이 될 거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뭐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나가셔야죠. 자,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뭐 경찰 학교인가요? 경찰 훈련생, 교육생 뭐 40분이 지나가지고, 아니 40분이 아니라 4분도 소중한 건데 40분이 지났다? 이게 뭔 매뉴얼을 어떻게 짜놨기 때문에 경찰관 교육생이 3명이 훈련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40분을 방치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무슨 진짜 두메 산골 진짜 오지 마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도 119 부르면 40분은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뭐 자기들끼리 괜찮겠지 뭐 이러고 있었나요? 자, 쓰러지고 나서 4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 말 다 한 거죠. 이걸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옛날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뭐 유해가스를 마셨나요? 하여튼간 직원인지 뭐 용어업체 일용직인지 환자가 발생됐는데 자체 소방대원, 자체 119 대원이 뭐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외부 119로 옮겼는데 사고 났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래가지고 삼성이 두들겨 맞은 거하고, 이거 국가기관일 거잖아요. 경찰관 교육생이니까 국가기관일 텐데 아니 뭐 딴 데도 아니 경찰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로 옮겼고, 자, 중증 상태였고 더더구나 산소포화도가 65% 감소.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더구나 병실이 없어가지고 구급타 탄지 1시간 40분 만에, 그나마 구급타 탔으면 뭔가 조치는 받았을 텐데 거기에서도 1시간 40분. 자, 총체적 난국이네. 총체적 난국. 이거는 뭐 규칙 준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거는 이거 때려버리고 싶네요. 뭐 이런 앵무새 같은 이야기 할 거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깔고 시작해야지. 규칙 준수에 뭐가 미흡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아직 죽진 않았죠. 죄송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의식도 회복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가한 얘기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재발 방지 안 되도록 철저하게 매뉴얼을 세워야죠. 뭐 경찰 교육생이 무슨,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씩 나오죠. 제가 이제 한 20개 봤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도리도리요, 쩍볼람, 민폐꼰대. 전문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투입. 도저히 케어가 안 될 것 같아서 전문가를 투입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좀 케어 좀 해보려고.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야기도 계속해서 짚어볼 텐데요. 또 나오죠. 자, 이분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이 양반. 하루 동안 윤석열에 쏟아진 반문 아시죠? 부정식품. 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조금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다못해 진짜 안 좋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거리에서 이제 배회하시는 분들, 뭐 노숙자분들, 홈리스 분들, 이제 정말 배고프시고 먹을 거 없고 그러면은 가끔 지하철 같을 때 사람 없는 시간에 이제 뭐 드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나 뭐 이런 모습이 뭐 없잖아 보이긴 하지만, 자, 뭐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도 봉사활동 같은 거, 뭐 빵이 됐든 뭐 무료급식이 됐든 이런 거 나눠주러 나가시면은 그분들도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질 높고 이런 음식을 원하시는 게 맞는 거죠. 뭐 진짜 안 할 이야기로 뭐 질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주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것도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나 이 양반 나 한번 뇌 구조를 어떻게 한번 뜯어보고 싶어. 1일 1 이슈죠. 1일 1 이슈. 하루에 하나씩 이슈를 만드는 것 같아.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를. 자, 아래쪽에 보시면 회의 중. 자, 일부러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쪽, 뭐 이준석 대표나 여러 가지로, 자, 뭐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일부러 15분 기다려. 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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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정식품 관련해서 50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50전. 자, 이 50전이라는 표현이 언제적 뭐라고 뭐 이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50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우리의 남방열사 이 김부선, 자, 윤석열한테 나름대로 이제 제3지대에서 열심히 해보라는 의미로 후원까지 했는데 이런 국민의힘에 입당할 버리네. 그래갖고 바로 김부선이 질러버렸죠.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이건 거죠. 윤석열이 가볍게 김부선한테 우롱차 한 잔 드세요 한 거죠. 자, 뭐 우롱차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요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 우롱차를 이 접객업소, 일명 언니들 나오는 술집이죠. 그런 언니들 나오는 술집 가면은 우롱차가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차들도 많은데 왜 우롱차를 쓸까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내용이죠. 자, 뭐 10시 넘어서 천안, 뭐 여러 가지로 수도권이 뭐 4단계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쪽으로 여러 가지로 원정 유흥을 나가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자, 뭐 크게 이슈가 되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짚어볼 만한 이야기는 다 짚어본 것 같고요.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서 오늘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다시 한번 볼만한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딱히 다시 한번 짚을 만한 기사는 없는 걸로다. 자, 뭐 국민의힘 입당에 뭐 여러 가지로 뭐 김경진 전 의원은 자, 뭐 따라간다고 한 것 같고요. 송기석 이분이 의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송기석 이분은 국민의힘으로는 안 따라가고 외부에서 돕겠다고 한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미래를 책임지는 거니까 뭐, 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의심하면 되세요. 자, 이런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일단 뭐 돈을 옮기라고 한다, 돈을 찾으라고 한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의심하면 돼요. 그냥 어디에다 전화해 보시면은 이 전화에 프로그램 앱이 깔려가지고 전화를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를 뛰어간다든지 파출소를 뛰어간다든지 은행을 뛰어간다든지 그렇게 해결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업무 시간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행 업무 시간이나 은행 업무 외 시간에 전화를 한다, 그럼 파출소 가셔야 되시고요. 파출소는 24시간이니까 대면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대면으로. 이 사람들한테 대면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전화건 쪽과 일단 전화를 종료하고, 그러면 전화를 종료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전화 끊으면 바로 수배된다, 전화 끊으면 바로 자금이 이체된다, 전화 끊으면 바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협박을 하겠지만 무시하세요. 어차피 뭐 그 전화
그 전화가 걸려온 것부터가 이상한 건데 그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뭔가가 된다라는 거는 다 개소리니까 무시하고 일단 무조건 대면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대면으로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은행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파출소가 됐든 그곳에 대면으로 달려가서 확인하셔야 되세요. 무조건 돈을 찾아라, 돈을 이체해라 이런 건 무조건 개무시하시면 되시고요. 무조건 무슨 어플을 깔아라, 뭐 휴대폰에 뭘 설치해라 이런 건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어떤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명심하시면은 보이스피싱에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쉬워서 대출을 받는 상황이든 내가 아쉬워서 뭘 하는 상황이든 절대 돈을 먼저 뭐 인출을 하거나 이체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깔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금융이나 주식, 시사 관련된 깨알 정보들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